슬리벤 스포츠 축구 작가, 축구 썰쟁이 장동입니다. 김도훈호가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중국은 일단 태국의 경기를 지켜봐야 될 위기에 처했었고, 태국은 전반전까지는 1대0, 1대1로 이렇게 균형 있게 가다가 마지막에 3대1까지 도망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찬스와 여러 슈팅 찬스를 못 살리면서 월드컵 3차 예선의 기회는 중국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태국의 분전이 좀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그런 예선이 됐고, 더불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정말 두 번의 임시감독이라는 힘든 상황을 거치고서도 조 1위, 그것도 이제 1번 시드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좀 성과가 있는 그런 예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경기를 보고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한번 찍어봅니다. 김도훈 감독이 만약에 임시감독에서 정식 감독이 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별로일 것 같아. 김도훈 감독이 이번에 대표팀을 임시감독을 꾸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 전에 프로팀에서 약점이 있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쇄시키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했거든. 근데 김도훈 감독이 만약에 지금 들어오면 그야말로 소방수로 2년을 보내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축구 내 외적인 신뢰도가 많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감독을 소모하는 상황이 되는 게 싫어서 나는 김도훈 감독이 오는 게 반대야.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도리어 이런 감독은 4년의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느끼는 부분인 거지. 이번 싱가포르전 어떻게 봤어? 싱가포르전은 김도훈 감독이 어느 정도 전술적으로 준비한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왔다? 그런 부분들이 경기에서 다 됐다? 그리고 우리가 싱가포르전까지는 호주한테 피파 랭킹 포인트가 밀려서 자칫하면 이제 1번 시드가 아닌 2번 시드로 갈 수 있었단 말이야. 이 1번 시드와 2번 시드의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일본, 이란, 호주 이 세 팀을 피해야 되잖아. 특히 이란이랑 일본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안 만나는 게 좋잖아. 그래서 1번 시드가 되면은 한 일본, 이란이 되면 이 세 팀은 적어도 한 조에 안 만나는 팀이 되는 거지. 껄끄러우니까. 근데 무승부로 끝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조 1위를 해도 2번 시드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호주, 일본, 이란을 한 조에서 무조건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득점 포인트도 결국 피파 랭킹 포인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득점을 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도훈 감독이 이번에 4-3-3 포메이션을 준비해왔어. 이 미드필더가 역삼각형으로 쓰는 플레이를 준비하면서 상대 수비를 덮고 거기서 볼을 순환시키면서 상대 공간을 만들어내서 이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은 미묘하지만 어찌됐건 중국전과 똑같은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지배하면서 상대가 수비가 우리 패스에 반응하게끔 계속 공을 지속적으로 안쪽으로 넣었다가 뺀다든지 사이드로 벌렸다가 뺀다든지 한쪽으로 몰아놓고 전환 패스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모습은 중국전, 싱가포르전에 모두 나왔던 모습이거든.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지키면서 왔다. 김도훈 감독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 보면 우리는 볼을 소유하고 게임을 주도할 수 있는 실력들이 있습니다. 경기를 주도하면서 우리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볼을 소유하고 지배하면서 어떤 포지셔닝이라든지 또 밸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조금 다듬어진다 이러면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고, 우리나라 축구는 좀 능동적인 축구,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살려나가야만이 우리나라 축구가 더 발전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축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선수들은 그 전에 능동적인 축구를 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준비해서 온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 애초에 김도훈 감독 자체도 볼 점유율을 높여서 상대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경기하는 걸 즐기는 감독이었고, 지금 우리 상황과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주민규 선수가 살짝 오른쪽 가운데에서 패스를 잡아서 그 손흥민 왼쪽 그 깊은 공간에다가 몸을 틀면서 킥을 때려준, 전환 패스를 때려준 부분이 있었거든. 그 부분이 굉장히 김도훈 감독이 준비했던 패턴이라고 보는 게, 왜냐면 싱가포르전 때 같은 경우에는 한쪽 사이드로 우리 선수 한 3명 정도가 모여. 그럼 상대 수비는 5명 정도, 6명 정도가 모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몇 번 패스, 3자 패스가 돌아가다가 그 압박 루트를 탈출하고 그 반대쪽 비어있는 공간 선수의 앞쪽으로 패스를, 킥을 때려주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런 거 보면, 근데 그 부분이 계속 시도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득점이나 그게 이제 공격적인 유의미한 부분으로 나온 점이 많았지만, 가장 좋은 모습은 그 주민규 선수가 딱 잡고 돌면서 킥을 때려줬고,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서 1대1, 이제 축구에서는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아이솔레이션을 해서 슈팅을 때려갖고 득점한 장면, 그 부분이 가장 김도훈 감독이 이 팀을 데리고 어떤 전술을 준비했고 어떤 축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나.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김민재랑 같이 뛰는 해리케인 선수랑 뛸 때 토트넘에서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나. 그게 잘 보였던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지. 축구는 돈 쏟아붓는 게 제일 쉽긴 한데 근본적으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 이 나라의 축구 문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있어. 베트남이 단적인 예로 박항서 감독 가기 전에는 3백만 썼단 말이야. 4백하고 3백의 차이가 뭐야?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4백은 쉽게 말해서 한 명이 4명이 한 명당 1인분을 해줘야 되는 수비고 3백은 두 명이 1.5인분을 하고 남명이 0.5인분을 하는 선수가 머리를 써야 되는 수비라고 나는 얘기를 해. 근데 박항서 감독이 봤을 때 그래서 4백이랑 3백의 가장 차이가 뭐냐면 4백은 어느 정도 선수가 1대1적인 피지컬이나 능력이나 혹은 공격력이 돼야 된다는 거지. 수비력이나. 근데 3백은 사실 어느 쪽이 조금 부족해도 그 약점을 상쇄할 수 있는 숫자적인 우세가 있는 거지. 왜냐면 4백은 가운데 수비가 2명이고 3백은 가운데 수비가 3명이잖아. 그전에는 동남아 팀들이 축구를 준비하고 대표팀을 준비할 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축구를 그냥 막연히 준비를 했다란 말이야. 근데 이제는 동남아 팀들이 경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맞는 축구, 우리한테 맞는 전술을 생각하고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게 요새 동남아 축구들의 추세고 그런 지도자를 데려온다는 게 추세인 거지. 특히나 베트남 같은 팀이 박항서 감독을 데려가서 득을 보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팀이 신태용 감독을 데리고 와서 3차 예선에 올라가잖아.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하려는 축구를 하려면 아시아를 이해하는 지도자를 데려와야겠구나. 무작정 뭐 그냥 외국 지도자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도자들은 이미 한국과 일본은 세계 무대에서 여러 번 깨지면서 우리가 이 무대에 반응하려면 이런 축구를 해야 된다는 게 이미 체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도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유의미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지. 우리 태어나기 전에는 미얀마랑 말레이시아가 아시아에서 엄청난 강팀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축구의 방향성이란 게 의미 없어 보이지만 축구의 방향성이란 건 이 축구가 앞으로 우리가 50년을 더 좋은 축구를 하느냐 아니면 50년 동안 계속 퇴보하느냐 이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니까 중요한 문제인 거지. 근데 동남아 축구가 요새 보면은 어느 정도 특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인터넷이 되고 하니까 예전에는 외국에 나가서 봐야 되는 거를 이제는 인터넷으로 보고 유튜브를 보고 전술에 적용하고 훈련을 적용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아시아에서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포텐셜은 있는 나라고 스피드가 빠르고 잔발이 좋다라는 건 축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응이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고 그게 실력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겠지. 중국전에서 보면서 역시 손흥민이다 너무 외쳤어. 어때? 원래 손흥민이 이렇게 내려서는 팀한테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 선수의 장점이 드리블보다는 빨리 뛰어 들어가서 마무리하는 역할에 더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공간을 만들려는 패스가 많이 오고 가고 했으니까 손흥민 쪽에 공간이 중국 선수들이 손흥민을 엄청 경계하더라고. 그러니까 손흥민이 달릴 수 있는 공간을 안 주니까 손흥민이 그 사이로 드리블을 해서 들어가더라고. 그런 거 봤을 때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은 손흥민이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좋은 축구했다. 손흥민이 갖고 있는 자신만의 그런 임팩트적인 무기? 그런 자기 무기를 많이 잘 썼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어제 경기는 어땠어? 나 보니까 심판이 하면은 너무 옐로 카드를 꺼내는 거 아닌가? 파울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 어제 심판은 진짜 예민한 심판인 것 같긴 하더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있어. 이게 최종전이잖아. 그러니까 한 골에 이 모든 팀들의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좀 빡세게 본 것 같고 그런 거 있었어. 내가 경기 끝나고 받았던 질문 중에 아니 근데 황희찬이 왜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왔나? 그 4-3-3 포메이션을 썼잖아. 근데 경기 중에 황희찬을 왜 썼는지 감독의 의도는 보였던 게 주민규나 조규성 같은 공격수가 나오면 수비진이 있잖아. 그리고 미드필더진 있잖아. 그럼 이 스트라이커들은 여기에 붙어. 근데 황희찬은 이렇게 사이가 있으면 이 사이에서 놀더라고. 왜냐면 상대가 공격할 땐 4-3-1-2를 쓰는데 수비할 때는 5-5로 썼다고. 가운데 수비형 미드필더가 포백 사이로 내려가면서 5명을 형성하고 이제 한쪽 측면 쪽에 있는 미드필더의 그 뒤에 공격형 미드필더 붙고 나머지 이 공간을 이제 공격수들과 미드필더가 채워주는 그런 수비 전형을 썼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볼을 돌리려면 이 뒷공간밖에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이 사이에서 황희찬이 움직여주면서 안에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이 공간이 벌어질 수 있게끔 힘을 쓴 거야. 다만 공이 들어갔을 때 황희찬은 무조건 이 안쪽 공간으로 공이 들어가게끔 돌려줬고 그리고 우리 미드필더들 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미드필더들이 그 안에서 꼭 공을 잡아서 연결은 안 됐지만 공격 시도를 계속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의미한 일이었다라고 보여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전 공격수는 60분 내내 상대 수비수들이랑 맞서서 경기를 하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후반전에 주민규가 들어갔잖아. 주민규가 들어가면서는 이 선수는 적극적으로 상대 수비를 등지면서 경기하는 선수니까 그때부터 이제 중국 수비진에 균열이 생기고 바로 투입되자마자 골이 났잖아. 그래서 플랜이 정확하게 준비돼 있지 않았나. 중국도 난 한편으로 좋은 감독 데려왔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선수의 아쉬움이지 중국이 수비하다가 볼을 잡으면 갑자기 이 포지션을 바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공격 포메이션하고 수비 포메이션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나왔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선수들의 수준이 문제였던 거지 감독은 정확하게 잘 준비를 해서 나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감독은 1대0으로 지는 것까지 상정을 해서 경기에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의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근데 그거 한국의 움직임이 더 좋았다. 나는 보면서 다국적 팀이야. 2번 장광타이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중국 사람 혼혈이야. 중국으로 귀화한 케이스고 17번은 페르난두 브라질 선수고 근데 이제 23번이 화두인데 23번은 토종이야. 그러니까 위구르 쪽이야. 그래서 대표팀을 하면 중국 대표팀밖에 할 데가 없다. 그래서 다국적 팀? 예전에 중국은 한족 대표팀이었다고. 그렇지. 한족 대표팀이었다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한 외모에 하지만 좀 더 직모를 가진 어느 순간부터 얘네가 조선족도 뽑고 뭐 어디 족도 뽑고 장림펑이랑 우레이도 한족이 아니야. 회족인가 그래. 다른 족도 뽑는 건데 뭐 걔네 뭐 그거 있잖아. 걔네 중국이 주장하는 거 다 같은 중국이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표팀을 뽑는 거겠지. 김도훈호 급하게 준비했는데 그게 있었어. 김도훈 감독이 선수를 뽑아놓은 거 갖고는 4-3-3이나 4-2-3-1을 쓰겠다. 근데 사실은 포메이션은 중요하지 않은 게 어떤 선수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가 더 중요하거든. 근데 김도훈 감독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본 건 이 두 경기를 정말 준비했구나. 그러니까 모험을 하지 않고 가장 잘 아는 선수, 이 플레이를 가장 잘할 선수로 뽑아서 그 플레이의 이 코어를 잘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수적인 결과가 안 나온 거지. 그러면 지난 두 경기,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 밑에서 두 경기를 잘했던 선수들을 굳이 빼지 않고 그리고 그 이전에 벤투 감독 때 축구를 잘했던 선수를 굳이 빼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잘 아는 선수를 잘 섞어서 엔트리를 만들었고 당장에 김민재가 빠지면 이 대표팀의 선수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게 능동형 축구를 준비하는 거면 조유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키가 좀 작지만 본인의 점프력이 높고 벤투 감독 밑에서 이 대표팀의 축구를 준비해 본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었던 거지. 김도훈 감독 인터뷰 보면 멋있어. 자기가 능동형 축구는 우리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축구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더 이상 임시 감독으로 대표팀 운영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까지 김도훈 감독이었습니다 하고 딱 끝났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 잘하면 김도훈 감독 시켰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나는 김도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냥 더 긴 시간을 갖고 이 감독이 자기 축구를 준비해서 세계 무대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더 좋지 않나. 지금은 조금 더 위기에 강하고 그리고 외국인 감독이 와서 조금 더 지금 그동안 일단 망가진 대표팀을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나. 근데 김도훈 감독이 그것도 되게 잘했지. 어찌됐건 조금 팀적으로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팀을 잘 수습해서 좋은 결과까지 내고 어찌됐건 목표했던 바까지 다 이뤘다는 부분 자체는 김도훈 감독이 진짜 자기 책임을 120% 150%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세레벤 스포츠가 조금 폼을 바꿔서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해보는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이런 식의 스타일이 뭐 좋고 이게 또 재밌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서 더 많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떠드는 게 편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떠들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레벤 스포츠 축구 썰쟁이 장동희였습니다.